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를 열어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장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일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실질적인 을지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을지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제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 발전, 기후변화로 인해 안보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며 통합적인 안보 역량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와 기술, 환경 요소가 뒤얽힌 복합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급변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선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경제 안정의 토대라면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며 K문화 강국을 향한 여정에 박차를 가하자고 제언했습니다. 관계부처에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K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을 포함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 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위협을 시나리오에 담아 실전 같은 훈련이 실시됩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전에 방불케 하는 전차 돌격. 한미연합부대가 전장을 재현해 실사격 훈련을 이어갑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행됩니다. 훈련은 시뮬레이션 기반의 지휘소 연습 CPX, 야외 기동훈련 FTX로 구성됩니다. 최근 실제 전장에서 나타난 여러 위협을 시나리오에 담아 실전과 같은 연습을 펼칩니다. And what we also do is look at the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from conflicts that are going on, such as Russia-Ukraine conflict, the Iran-Israel conflict. We take those lessons learned from the modern battlefield and incorporate that. 다만 폭염 등을 고려해 FTX 40여 건 중 절반가량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연합훈련 시나리오와 연계되거나 미군 장비가 투입되는 훈련은 8월에 정상 시행됩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정부 부처 전시대비 지원도 포함됩니다. 위기관리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통합 상황 조치 능력 숙달 및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강화 등 정부 부처의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하여 한국군 참가 인원은 약 18,000명입니다. 미군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엔군 사령부는 이번 훈련에 유엔사 회원국들을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파생 상품 목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광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을 407종 추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와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615종의 상품에 더해 1000종이 넘는 상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파생 상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해당 제품에 철광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비중만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엔진 부품에 철광과 알루미늄 비율이 40%라면 400만 원에는 품목 관세 50%가 적용되고 나머지 600만 원에는 상호 관세 15%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번 파생 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업계의 파생 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앞으로 파생 상품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중소, 중견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발굴,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미관세 대응 후속 계획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춰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늘부터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위의 방패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번 훈련은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진행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제3차 고위관리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협력과제 이행 현황 최종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60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복구비로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시설 복구와 재난지원금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5,1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2.5배 확충하고 하반기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가공업체 846곳을 점검해 규정을 어긴 6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의 적발 내용을 통보해 행정 조처할 예정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